서강대 인공지능 대화 분석 연구팀 연구 책임자 이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구성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공학과 두 분, 구명환 선생님하고 서정현 선생님, 그리고 대화 분석 전문가 저하고 저기 노은석 선생님 맨 왼쪽, 맨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어 정보 전문가인 조은경 교수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지영 학생 박사과정, 곽동현 석사과정, 그다음에 셀릭 아담스 석사과정, 그리고 이정빈 연구원 학사과정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자연어 처리 중에서 이 대화의 의미, 내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애플의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혹은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버 등을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시스턴트들은 보통 한두 번 해보고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게 이제 이 대화, 즉 주고받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발전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사용자의 말을 한 번에 듣고 프로세싱하는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말을 주고받는 역량은 아직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하기 때문에 대화 분석 연구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 분석은 Conversation Analysis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 대화 분석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고객 지원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텐데요. 이 말을 주고받으려면은 앞에 대화가 다음 대화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번 라인에서 갤럭시 탭에 문제가 생기셨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앞에 작동이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을 뒤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실제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브로드하게 리페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핸들하는 어떤 기술은 아직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시면 10번 라인에서 드디어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턴 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분야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대화를 추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화 분석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말뭉치도 데이터 하나를 끄집어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이 대규모의 말뭉치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설계상 이 태스크가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죠. 그게 이제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대화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 대화를 끌어가는 어떤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요원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그 서강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컴퓨터공학과 선생님들이 개발했던 데이터를 이제 다 끄집어내서 1860개인가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그 말뭉치인데요. 클로라고 해서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의 데이터 축적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일컫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대화 셋이 999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일일이 분류를 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도 현실적이지 못한 게 한 사람한테 이 에이전트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역할을 이제 혼자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실험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면 빅스비 데이터가 그나마 이제 꽤 나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스비 데이터 저희가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자연어 처리나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 업체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주문하는 것은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렇게 찾아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이게 디테일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걸 시퀀셜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순차 분석. 그런데 저희가 디테일을 메꾸는 그 이상의 문제점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전체를. 그래서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놓은 알고리즘 형태의 입문서에서 그냥 디테일 얻는 방식으로는 사람 간의 어떤 복잡한 대화 양식을 구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화 분석의 어떤 입장에서 대화 분석은 실시간 대화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1960년대 이후에 발전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언어학 한다 그러면은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 한다라고 할 정도로 몇몇 컨트리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현실성 있는 대화 말뭉치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말뭉치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그 대화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세팅을 하지 않으면 말뭉치가 유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화를 하다 이게 기계라고 인식하는 순간 말이 짧아지거든요. 기계가 이해하도록 쉽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 간의 대화에 가까운 메커니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대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 서로 이해가 됐는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그래밍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 연구원들의 각각의 역할에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말뭉치 구축을 위해서 이제 사람 간의 대화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에이전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피실험자의 반응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실험에서 발견한 것은 피실험자가 기계와 대화한다고 느끼는 순간 대화가 매우 단순해지고 간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유저를 뜻하는 U를 보시면 10월 27일 일정 조회해줘 라고 말을 했지만 에이전트의 대답이 늦어지면서 그 다음 줄에서는 10월 27일 일정 이렇게 발화가 짧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는 발화가 다시 길어졌지만 이후에 일곱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각각 발표 준비 그리고 2시 30분과 같이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 참가자의 짧은 발화가 계속된다면 현실성 있는 대화 말뭉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유저는 11월 5일 필라테스 삭제라고 요청을 하였고 기존의 에이전트는 그 다음 줄에서 오후 7시 일정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11월 5일 오후 7시에 있는 필라테스 일정을 삭제하고 다른 일정으로 등록해 드릴까요? 와 같이 추가 발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의 발화 패턴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줄에서 보시면 11월 5일 하루 일정만 삭제할까요? 라고 대답한 부분에서도 필라테스가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실제로도 뭐 많이 힘든 편인가요? 이와 같이 유저가 예상하지 못할 법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대화 말뭉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속될 실험에서는 이와 같이 대화 시나리오를 더욱더 정교하게 기획하여 에이전트와 유저 간의 더 자연스러운 대화 말뭉치를 구축하려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저드 오브 아스가 아닌 실제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스비에서 발견되는 리페어 상황을 이정진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빅스비에서의 리페어 상황, 말 그대로 대화 수정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실시간 한국어 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자연스러운 보이스 어시스턴트인 빅스비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에서는 리페어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빅스비와 인간의 대화에서는 이 상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빅스비가
우리 인간의 대화처럼 리페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잠깐 관찰을 할 거고요. 또한 리페어가 실패하는 부분과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맨 첫 번째 줄의 유저의 발화를 보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일정 추가해줘 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7일간의 일정을 추가해달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10월 20일 혹은 10월 24일과 같이 단발적으로 지속되는 하루짜리 일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저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빅스비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정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리페어를 통해서 이것이 일주일짜리 일정을 등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은 하루짜리 일정을 등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빅스비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아리 모임 이 내용으로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빅스비는 7일간 일주일짜리 일정으로 이해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은 유저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10월 24일 동아리 모임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저가 하루짜리 일정으로 변경을 해달라. 또 앞에서 말한 빅스비의 발화가 이제 본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하지만 빅스비는 아홉 번째 줄에서 10월 24일 동아리 모임에 대한 일정을 뭐 변경한다던가 추가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이 없네요 라고 발화를 하면서 앞의 내용과 완전 단절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페어를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로는 아래 박스에 보시다시피 앞에 네 번째 줄부터 여덟째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발화의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네 번째 줄에 빅스비가 발화했던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라는 말을 기간으로 이해하고 여덟 번째 줄의 유저의 발화가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임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예를 들어 뭐 동아리 모임 일정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은 동아리 모임 일정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하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된 일정을 조회하는 행위를 해서 일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한국어 보이스 어시스턴트 중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는 빅스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페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Dialogflow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리페어를 적용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지영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기계학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상단에 있는 다이얼로그플로우와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보이스봇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이얼로그플로우는 사용자의 입력을 시스템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자연언 이해 플랫폼입니다. 이 툴로 사용자 언어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하여 대화가 가는 리페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가의 예시는 사용자의 말을 에이전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용자의 차턴인 조회해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보통 보이스봇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서 끝납니다. 저희 팀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조회가 어떤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와 같은 보이스봇의 현재 상태를 발화하고 이어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말 바꾸기 요청을 하여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 번째 턴에서 사용자가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리페어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본 예시는 보이스봇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 언어에 조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confidence 레벨이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의 confidence 레벨이 중간인 경우로 사용자의 말을 보이스봇이 이해 점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첫 턴에서 일정 저장해줘라고 발화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는 보이스봇이 저장해줘와 저장해줘를 비교하여 신뢰 수준을 중간 정도로 여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턴에서 보이스봇은 저장과 비슷하다고 여긴 저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일정을 저장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와 같은 이해 점검을 한 후 그 다음 발화인 어떤 제목으로 저장할까요? 와 같이 다음 턴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의 발화와 보이스봇에 저장되어 있는 자연 언어를 비교하여 컨피던스 레벨을 측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중요한 점은 보이스봇이 이전 차례에 대한 대화를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전에 함께 본 빅스비 데이터인데요. 대부분의 보이스봇은 순차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context variable, 상황적 변수를 설정하여 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발화 정보를 물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10월 셋째 주 일정 추가해줘, 일정을 등록하라는 context variable 값이 등록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9번과 같이 10월 24일 일정이 없네요. 와 같은 발화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일정 취소, 조회, 삭제가 나온다면 context variable 값을 재설정하고 해당 임무가 끝날 때까지 그 변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차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previous node가 중요한데요. 9번과 같은 발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턴인 동아리 모임, 다섯 번째에 오후 8시, 여덟 번째에 10월 24일을 previous node를 계속 저장하고 업데이트하여 이전의 대화에서의 사용자의 발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보이스봇은 리페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팀은 다이얼로그 플로어와 다음과 같은 pursudo 코드의 파이썬 언어로 프로그래밍하여 리페어 기능이 활성화된 보이스봇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충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도 해야 되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규모 실험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명씩 묶어서 그다음에 20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만뭉치를 구축하면서 이런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